여기 그 앞에는 사실 뭐 분할과 분배를 따로 분리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F2에서는 아무래도 좀 분할과 분배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순열하고 조합한 다음에 조합 활용을 좀 따로 분리했으니까 일단 뭐 남은 시간 얼마 없으니까 우리 순열 실만 문제들만 한번 쭉 훑어볼게요. 뭐 718번 증명은 뭐 나중에 학교에서 뭐 나온다고 하거나 하면 되니까 뭐 증명까지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719번으로 바라봅시다.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5명이 공용 관람을 위해 그림과 같이 A열에 3개의 좌석, B열에 4개의 좌석을 예약을 해왔다. 어른은 각 열에 1명씩 양 끝자리 중 한 곳에 앉는다고 할 때 7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어른이 2명 있잖아요, 그죠? 어른은 각 열에 1명씩 양 끝자리 중 한 곳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 위에 둘 중에 하나, 밑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 곱하기 2하고 그리고 자리 바꾸는 것까지 100까지 이게 어른이 총 앉을 수 있는 경우에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어린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앉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엄청 복잡한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시면 돼요. 720번 지상 1층부터 12층까지 운행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층에서 탑승한 3명이 12층까지 1회 운행하는 동안 모두 내린대요. 자, 그때 이제 4층까지는 일단 아무도 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밑줄 주세요. 연속한 층에 내리는 경우는 없다. 별표. 연속한 층에 내리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3명은 모두 다른 층에 내린다. 이거를 이제 되게 복잡해 이거를. 왜냐면은 그냥 막 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4층까지는 아무도 안 내리니까 뭐 5층, 7층, 8층 막 이런 5층, 7층, 9층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층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5층부터 12층까지 총 이제 8개 층에서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명이 여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명한테 이제 3명을 여기 8층에 나열하는 건데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는 거야? 이웃한 층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써놓을까요? 이게 되게 이게 복잡한 그냥 엘리베이터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8개 곳에 3명을 그냥 나열한다.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그냥 5, 6, 7, 8, 9, 10, 11, 12 쓴 다음에 맨날 이렇게 뭐 A 내리고 B 내리고 C 내리고 이런 식으로 다 쓰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못해요. 못 써 이렇게 세면.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문제를 바꾸냐면은 비의자 문제를 수정합니다. 좀 더 편한 문제로. 자, 비의자가 8개 있는 건데 3명이 앉을 건데 이웃하지 않게 앉을 거예요. 바꿔. 이렇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이제 순열과 조합이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미를 따졌을 때는 아예 똑같은 문제에 지나지 않거든요. 요 비의자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좀 잘 체크하세요. 자, 방법이 되게 특이합니다. 방금처럼 의자에다가 이걸 다 앉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를 사이사이에 넣어줄 거야. 이제 층에 얘네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돼. 이게 의자가 이제 총 8개 있는데 그 8개 의자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3명을 일단 앉혀놓는 거야. 미리. 그리고 빈 의자가 5개 있도록 해놓고 우리는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아까 그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3명 이상 이웃하지 않으면 사이에 넣는 방법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이 5개의 비례자를 먼저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나열을 해놓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이사이의 공간에다가 이 3명을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6P3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이 공식을 쓰려면은 이걸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다 이거 하나 띡 써놓고 나서 나중에 물어봐 또 왜 6P3인지 이해가 안 돼서 또 물어보는데 왜 6P3인지부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이디어는 이 5층부터 12층까지 8개 층에서 3명이 이제 쭉 내릴 건데 이웃한 층에서 내리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례지 8개에서 3명이 이웃하지 않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고 이 사이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A 들어가고 여기에 B 들어가고 여기에 C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A는 5층에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6, 7, 8 B는 9층에 내린 거고요. C는 11층에 내린 거고 12층까지 결국 이게 5층, 9층, 11층에 내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거 이해 못하면 영원히 이 문제를 못 풀거든요.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봐봐. 왜 이렇게 푸는가. 여기서부터가 순열조합의 좀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721번. 자, 그림과 같이 6개, 의자 6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앉을 때 이것도 비슷한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다. 자, 두 학생 사이에 학생 또는 비례자가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비슷하게 여자는 이웃해야 되니까 여자 둘을 이렇게 이웃하게 앉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처럼 그냥 의자 6개 있고 여기에다 막 여러분들이 여자 앉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세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는 방금 전에도 비슷했지만 여자랑 빈 의자 2개를 따로 분리하고 이제 여자가 의자를 갖고 오는 거야. 그냥 중요한 이제 의자 문제의 핵심은요, 의자에 애들을 앉히는 게 아니라 애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의자를 분리해서 그걸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리 앉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나열을 한다. 이해되셨나요? 아이디어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도 남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건 사이에 넣는 걸로 가죠. 그럼 일단은 여자 둘 앉아있는 거랑 빈 의자 2개를 나열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열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나열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뭐 여자 둘 앉고 빈 의자 그 다음 빈 의자 여자 둘 앉고 빈 의자 그리고 빈 의자 여자 둘 앉고 이렇게밖에 없어. 나열하는 거 3팩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곱하기 여자끼리 자리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남자를 앉혀야 되는데 이 남자를 앉힐 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사이 공간 있죠. 이 사이 공간에다가 남자 앉혀요. 그 남자 앉히는 방법은 4B가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그래서 6 곱하기 12에서 70.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순열조합 단원에서 물론 행렬도 있긴 하지만 이 의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심화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계속 한번 이해해 봅시다. 또 의자 문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722번. A, B, C, D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쪽지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A, B, C, D의 4명이 쪽지를 한 장씩 뽑을 때 자, 밑줄 적어도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는 경우. 그럼 우리 또 6건으로 가죠.
그럼 뭘 뺀다? 자신의 이름을 뽑지 않는 경우. 이거 저번에 경우에서 할 때 했었는데 혹시 저 기억나나요? 자신의 이름을 뽑지 않는 경우. 저번에 필기해 준 게 있었는데 교란순열이라고 있었죠. 저번에 이제 빠져서 뭐 못 들은 사람들한테 못 들은 사람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뭐 A, B, C, D 4명이 있을 때 자신의 가방을 들지 않는 경우, 가방이 4개가 또 있거든요. 자신의 가방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A가 B 거 들고 B가 A 거나 C 거나 D 거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도로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교란순열을 하는 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 n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식이 있는데 그걸 몇 개 외워야 되겠죠. 팩토리얼 2는 1, 그리고 혹시나 또 써놓고 팩토리얼 3은 2.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자기 가방을 들지 않는 경우를 다 세보면 9가지가 나오는 뜻이에요. 직접 다 세봤더니 나와서 우리는 저걸 이제 외우도록 합니다. 왜냐면 저거 수영도 매번 할 때마다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 전체 4팩에서 팩토리얼 4를 뺀다 뜻이에요. 그래서 24 빼기 9하니까 10. 교란순열은 영상에 일단 찍어놓긴 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써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3번 넘어가요. 자, 1, 2, 3, 4의 4개의 숫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 중 3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은 자연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케이스 분류해서 세 자리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세 자리인데 300보다 커야 되니까 뭐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쓰면 돼요. 100의 자리 300보다 크려면 이제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자리에는 뭐 그냥 여기 하나 썼으니까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하면 되죠. 그러면 12가지. 그러니까 300보다 큰 세 자리는 12가지 나오고, 그 다음 4자리를 선택하는 건데 4자리를 하려면은 4자리를 다 이제 써야 되는 건데 400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는 뭐 1, 2, 3, 4 세 가지밖에 모르죠. 그 다음 뭐 여기 한 가지 썼으니까 나머지 그냥 알아서 보면 되겠지. 그냥 6, 3, 18까지 간단하죠? 별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724번도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서로 다른 5개를 택하여 다음과 같이 이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웃한 두 자릿수의 합이 모두 홀수이다. 자, 밑줄 합이 홀수. 여러분 합이 홀수려면요 무조건 홀짝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자릿수의 합이 홀수이다. 여러분 자릿수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가 홀수개 쓰세요. 홀수가 홀수개. 아까랑 똑같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홀, 짝, 홀, 짝, 홀밖에 없어.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이미 끝난 게 이미 홀수가 들어갈 자리랑 짝수가 들어갈 자리가 이미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홀수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나열하면 되고 짝수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면 그만이고. 괜찮나요? 그래서 60 곱하기 12니까 720. 뭐 스텝 1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문제들. 조금 뭐 조건을 좀 많이 달아줬을 뿐인데 어차피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조건 해석만 잘들 하시면 돼요. 자, 25번도 볼까요? 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1, 2, 3, 4, 5, 6의 6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홀수인 소수끼리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네. 일단은 이제 짝수니까 가에서는 일단 2, 4, 6이 이웃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홀수인 소수면 뭐가 있습니까? 3과 5 두 개밖에 없죠. 3원 5도 이웃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근데 어차피 이게 6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엄청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6개의 자리가 있을 때 케이스를 좀 분류해볼게요. 짝수가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짝수가 여기 들어가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체크해 놓을까요? 짝수가 1, 3, 5번에 들어갈 때랑 2, 4, 6번에 들어갈 때. 그럼 일단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케이스. 1-1과 1-2. 그리고 얘네 짝수끼리 일단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3. 이거 다 써놓을게요. 이거 2는 이제 케이스가 두 가지. 그다음 곱하기 3팩은 일단 짝수 나열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숫자들을 쓸 텐데 나머지 숫자들이야 뭐 해봤자 남은 게 1, 3은 남았는데 1, 3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3은 이웃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3팩도 쓰면 됩니다. 1, 3은 알고 이렇게 이제 푸시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요번에는 짝수가 여기 들어가고 한 번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짝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랑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다른 거고 쟤네 둘은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짝수 나열. 근데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 1, 3, 5가 남았는데 3과 5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는 반드시 3과 5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이웃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이 중에 3과 5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둘 자리 바꿔야 되니까 2 곱하기 2까지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48까지. 70이랑 48 더하면은 전체 120까지. 이 경우의 수가 되게 간단하게 풀려가지고 별거 없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케이스 분류가 너무 어려워서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무작정 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어떤 케이스들을 내가 이제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될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알겠죠? 그게 순열까지만 얼른 하고 마무리하죠. 726번. 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중에 4장을 뽑아서 나열을 한대요. 일단 그냥 6P3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건을 줬죠.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특징을 좀 적어볼까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의 배수의 특징은요. 각 자릿수의 합이 4의 배수. 알고 있나요? 4의 배수 특징 잘 생각해봐. 각 자릿수 다 더하면 4의 배수가 돼요. 4의 배수 특징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끝 두 자리가 맨 뒤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0, 뭐 204, 240 이런 건 다 4의 배수가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찾는 건데
그럼 일단은 그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려면은 각 자리가 이제 합이 4의 배수가 나오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를 다 이제 골라야 되는 건데 일단 3의 배수 케이스 한번 골라볼게요. 그 4자리의 합이 4의 배수가 돼야 돼. 다 써볼까요? 1, 2, 3, 4, 5, 6 중에 뽑아야 되니까 일단 1, 2, 3, 6 1, 2, 4 케이스를 구하면 끝나거든요. 1, 3, 5, 6 그 다음에 2, 3, 4 6 3, 4, 5 다 더해보면은 여기 12 여기도 12 여기도 이제 15 여기도 15 여기는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케이스만이 각 자리 수합이 다 3의 배수가 되고 이거 5가지에다가 곱하기 나열하니까 4팩 하면은 이제 120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책까지.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이제 1의 자리가 이제 4의 배수인 경우 골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숫자가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12로 끝날 때 26으로 24로 끝날 때 32로 끝날 때 그 다음에 32, 40은 없겠죠. 30, 36도 있고 16도 있어야겠죠. 12, 16, 그 다음에 24, 32, 36, 그 다음에 44, 40도 없죠. 4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할 수 없네요. 52, 56, 그 다음에 이제 64까지. 끝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는 8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2개 썼으니까 4 곱하기 3 쓰면 돼요. 12에서 96까지. 이렇게 4의 배수 개수랑 4의 배수 개수도 쓸 수 있다 됩니다. 자, 2개 얼른 하고 그냥. 는 요즘 토익하고 집 가야 돼요. 사투리 있어 지금? 네 있어요. 아빠가 다시 나가요. 뭐 한다고? 집 아빠가요. 아. 몇 시야 지금? 3시요. 또 벌써 3시야? 네. 여기까지만 사업도 정리하자. 요즘 중이 버스부터 돌면. 네?